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승부. 이게 창고 영화인가요? 창고 영화죠. 그렇죠. 창고 영화지. 이게 촬영이 2020년 12월 17일 날 시작해서 2021년 4월 3일에 끝났네요. 네. 한 5개월 동안 했네. 그럼 지금 거의 창고에서 5년 정도를 묵혀놨다가 뭐 4, 5년 정도 묵혔다고 보면 되네요. 다가 지금 나온.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영화예요. 원래 넷플릭스에 판권이 팔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 진짜? 네, 근데 다시 물렀나 봐요. 네. 그런 것도 있어? 몰라. 음.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넷플릭스 기대작으로 좀 네.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유아인이 그때 창고에 많이 쟁여지면서 코로나 때 맞지? 네. 그때 개봉 못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아인도 터지고 하면서 아이씨 팔아 넷플에 팔까 하다가 뭔가 이렇게 뭐 막판에 뒤집고 막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번 팔았으면 그 물르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겠지. 환불. 반코 정도 뜬 게 아닐까? 반코. 에이, 반코 반집 승도 승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감독. 김형주 감독님. 음. 네.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래요. 보안관? 그거 찍으실 때인데? 보안관. 봤어? 저 네. 보안관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 네. 이성민 나오는 거지? 네, 재밌어? 재밌어요. 코미디야? 완전 코미디예요. 아 그래? 네. 아, 봐야겠다. 이게 보안관 또 뭐 마약 그 얘기지. 마약 수사 마약 수사하는 얘기인데. 얘기예요. 음. 이성민이 나오고 네. 여기서도 이제 막 조진웅 나오고. 네. 이분이 군도의 조감독 출신이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윤종빈 감독이 제작을 했잖아요. 제작이 붙었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연출로다가 아마 연출을 맡게 된 거. 그 사실 거의 신예 감독에 가까운 분인데 이번 영화 보니까 확실히 되게 연출력이 좋더라고. 아무래도 그 윤종빈 감독의 느낌이 많이 살아 있죠. 영화가 뭐 그런 살짝 그 냄새가 네. 나긴 했어요. 네. 뭐 시대도 그렇고 네. 뭔가 우리 그 범죄의 전쟁 다뤘던 그거보다는 살짝 더 뒤이긴 하지만 네.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술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 네. 그 냄새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네. 본인이. 상당히 기대 신인 감독 기대되는 그렇게 평가를 받더라고. 워낙에 이번 영화가 좀 연출이 좋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마 국내에서 연기는 이분이 진짜 제일 탑이라고 생각하는 이병헌 배우. 이병헌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네. 또 제작도 하셨죠. 네, BH 엔터테인먼트인가? 맞아 BH더라. 공동 제작인데 상당 부분 이병헌이 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저기 뭐시기냐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BH에서 되게 많이 그 손을 댄 것 같더라고요. 제작에 참여를 했어서. 네. 그때 이제 박서준 배우나 네. 그 박보영 배우나 박서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박보영 배우는 BH 소속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BH 소속 배우들도 꽤 많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 제작에도 이제 좀 많이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병헌 배우 주연이고요. 네. 또 그때 사실 주연이 둘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유아인 배우까지 해서 홍식이 네. 네. 어몽식이 있는데 사실 뭐 마케팅단에서 지금 네.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잖아요. 네. 코빼기를 안 보이는 건가요? 못 보이는 건가요? 아니 예고편 못 보인다고 한 장면도 안 봐야겠지. 나오더라고요. 정말 단한 뒷모습도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고편에 진짜 하나도 안 나오고 뭐 포스터에도 없고 네, 뭐 네. 영화를 직접 보기 전에는 유아인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야, 설마 영화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철저하게 유아인의 존재는 가렸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인공입니다. 연기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쵸. 깜짝 놀랐네. 지금 감방 있나요? 아니, 나왔지. 나왔나요? 출소했나요? 나왔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온 걸로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고창석 배우, 또 이제 현봉식 배우, 네, 문정희 배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들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옵니다. 조우진. 네. 조우진 맞나? 조우진 조우진 너무 조우진이 좋아. 이제 특별 출연으로 나왔죠. 특별 출연이에요? 네네네. 그렇구나. 네. 남기철이라는 또 네. 이분도 실존 인물이죠. 남기철도. 그렇죠. 그렇겠지. 그때 아마 그래서 이제 조남 시대라는
아 그래요? 네네, 말이 생겼죠. 조남지대 아니고? 조남지대. 네. 아, 그런데. 조남지대는 조세호 남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 이제 아시다시피 조은원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이야기인데 시대적 배경이 그래서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까지 한 10년 정도 네, 맞아요. 네, 이야기를 네. 영화 러닝타임 동안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다 아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다 아는. 솔직히 다 몰라.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나도 바둑에 관심이 그거 없었어요. 가면 해. 바둑은 몰라도 조은원 이창호를 모르는. 조은이 이창호는 아는데 네네. 그들이 뭐 그랬나 뭐 그때 뭐 예전에 스포츠 신문 보면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바둑에 엄청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은 네. 그다지. 참고로 저희 먼저 깔고 갑니다. 저희 네. 셋 다 바둑을 1도 몰라서. 또 모릅니다. 네. 진짜 예. 몰라요. 어떻게 두는지도 모르고. 네. 네. 알까기만 이거를 하고 오목이랑.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네. 어찌 보면은 영화를 보고 나서 확신이 더 들었던 게 바둑을 모르는 사람 또 보고 재밌어야. 이 보고 재밌으라고 만든 영화인 것 같아서 네. 그냥 특별히 더 뭐 전문가를 모시거나 하지 않고 네. 저는 기원은 그래도 몇 달 다녀봤습니다. 기원에. 아, 그럼요. 그럼 뭐 이렇게 뭐 단 같은 걸 따요? 다는 야씨 다는 아무나 따는 거 아니야. 그래요? 태권도요 무슨? 아니 여기 뭐 1단 2단 뭐 1급 뭐 한 급수도 있죠. 네. 그치. 급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근데 뭐 어렸을 때라서 그때 뭐 바둑하면은 네. 뭐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뭐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어. 안 될 수가 맞아요. 없지. 그때 그냥 우리 어릴 때 그때쯤이잖아요. 이때가 학원 네네. 다닐 때쯤으로 학원 네. 다니는 느낌으로 그냥 가면은 일단 바둑 싸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 보냈던 것 같은데 그냥 가서 뭐 알까기 하면 혼나고 그냥 뭐 이렇게 막 배우면서 뭐 아나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뭐 그냥 뭐 이러면서 애들하고 그냥 놀기나 했지 뭐 네. 모릅니다. 사실 저 어렸을 네. 때만 해도 집에 장기판, 바둑판 어, 이런 거 다 하나씩 있지. 있었거든요. 아, 그쵸. 그치. 장기판 뒤집으면 바둑판 나오고 그쵸. 뭐 이랬거든. 그럼. 근데 요즘 집들은 사실 그거 없을 거야. 없지. 없어요. 없어. 없어요. 바둑알 구경도 못 하기가 힘든데 요즘은 그렇죠. 참 그러면 요즘 젊은 그러니까 뭐 20대 친구들, 10대 네. 친구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우린 냄새라도 맡아봤지만. 그러니까 뭐 비교를 하자면 우리 때 뭐 쿠키런 이 정도였다. 뭐 키런이요? 키런? 바둑이 오목이 별로 와닿지 않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바둑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 아재들한테는 그쵸. 굉장한 뭔가 대단한 세계 네. 그런 거였고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진짜 바둑 두는 사람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우리는 뭔가 좀 뭐 신선들의 맞아. 신선 노름 정말 또 사실 굉장한 두뇌 싸움과 네. 수싸움이죠. 네. 그것도 뭐 전략,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또 바둑을 두면은 상대방의 뭔가 이분 뭐 서로 뭐 말도 존나 고루하게 하는데 뭐 그 사람의 기풍은 뭐 어떻다니 뭐 공격적이라느니 우아해 막 이런 뭐 그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만 아는 세계의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되게 좀 내가 좀 귀족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즐기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꽤 네. 엄청 많았어 꽤 그런 있었죠.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바둑 모르는 것들하고는 약간 어디 상정 안 하는 느낌. 겸상을 뭐 약간 그런 느낌 뭔가 한참 어른들이 뭐 난 키우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뭐 그런 고풍스러운 취미로 네. 분재라든가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분재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그렇게 보면 그 시절이 네. 뭐 나름 야만적이었지만 되게 괜찮았네. 지금 어르신들은 C8 다들 유튜브나 쳐보고 성적이나 들고 앉았고 그때가 난 부분이 좀 있다. 이제 보면 그때 좀 나았네요. 네. 바둑 두면 좋잖아. 머리 두뇌 발달은 몰라도 치매 예방이라도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간략한 영화 줄거리 네.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즘 아마 친구들은 그래도 그 이세돌과 이세돌. 이 알파고의 알파고. 싸움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막 그죠? 티천과 인간과의 싸움 뭐 이런 네, 느낌으로 그렇죠.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 이세돌 구단 네. 스승이라 네. 이창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게 이창호라는 분이 계셨고 네. 그리고 그 이창호를 가르치셨던 네. 분이 또 조훈현이라는 네. 요 그쵸. 두 국수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음. 그리고 어떻게 사제지간을 이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 네. 요 승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는 이 조훈현 국수가 네. 프로 기사로서 한참 그 전성기를 누리던 그렇지. 그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세계 최정상.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어떤 그 바둑을 좀 두기 위한 어떤 판이 행사들이 꽤 있었나 봐. 그래서 어떤 그 행사에 갔다가 네. 그 어떤 꼬맹이가 시골 꼬맹이가 그 전주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꼬맹이가 막 거길 다 제패했대. 네. 근데 뭐 듣고 보니까 뭐 바둑알을 잡은 지 뭐 반년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 막 이미 몇 년 동안 다뤘던 분들 다 이겼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얘는 천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조훈현 구단이. 네. 그래서 어찌하다가 이창호를 자신의 제자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네. 익히 알다시피. 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들여서 정말 아들처럼 그치. 키워요. 그렇죠. 이게 내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네, 조훈현도 내제자였어. 그렇죠. 근데 네. 조훈현의 스승은 일본 사람이었고 일본 분이에요. 엄청 유명한 음. 일본에서의 바둑 그 아마 고스트 바둑왕에도 나오는 분으로 알고 있어. 아, 그 사람의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이. 네, 그래서 그 일본 할아버지의 내제자였고 네. 이 내제자란 전통이 보통 도제 시스템 아, 이런 얘기 맞아. 많이 하는데 네네. 되게 유구한 전통이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일본 방식이야. 내제자라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일본어로 용어도 있는데 이 가라데에서도 그렇고 뭐 스모나 뭐 유도나 다 있어. 그러니까 모든 근데 난 바둑에도 있는지 몰랐는데 네네. 예. 그래서 가라데 내제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 애들을 지도를 하지 사범으로 지도를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배우는 거야. 그게 내제자. 그래갖고 거기서 단을 따고 뭐 너는 이제 승급신사를 보고. 독립해도 된다.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도장에 있는 사범에 이렇게 내주면은 그렇죠. 그러면 넌 이제 하산하거라 이러면은 하산하거라. 그러면은 어디 우리 저쪽에 어디 현에 가서 어디 집 뭐 네가 거기를 맡아서 이렇게 뭐 도장을 열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 시스템으로 이창호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자고 싸고 같이 씻고 뭐 하면서 그러니까 한 10대 초반 정도의 내제자로 들어간 걸로 나오죠 영화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훈현의 2층 양옥집에 2층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예, 이렇게 자라납니다. 네, 자랍니다. 그러니까 뭐 바둑을 시작한 지 뭐 반년도 안 됐던 친구가 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훈현 국수의 지도하에 그렇죠. 이렇게 바둑을 쭉 두게 돼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얘가 유아인이 됐어. 유아인이 됐는데 이 보통 이 CFP라고 하거든요. INFP, MBTI 중에서 INFP를 대부분 CFP라고 합니다. 그래? 얘네들이 대부분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도 INFP거든요. 제 경험상 대부분 ENFP로 많이 커요. 그러니까 존나 깝쳐. 막 따돌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그래. 존나 깝치다가 존나 꾸지람을 들어요. 유년기 때. 그러면은 의기소침해집니다. 말이 그치. 없어지고 자기 혼자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커 보니까 CFP가 돼 있어. 락덕후가 된다든지. 그렇죠. 네. 애니메이션을 존나 십덕후가 된다든지. 십덕후가 된다든지 락덕후가 된다든지 그렇게 컸는데 여기는 바둑덕후가 돼서 그치. 이렇게 큰 이창호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창호가 우리가 실제로도 아시면은 이렇게 돌부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치. 그래서 말이 없고 네. 다 이렇게 턱을 대고 막 계산을 한다든지.
표정이 똑같아져. 저 아저씨 뭔가 했어 나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잘 둔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막 다들 신처럼 칭송을 하는데 이때쯤에 이창호는 정말 바둑은 원래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처음에는 신동 소리 많이 듣다가 네. 나중에 실제 가보니까 막 맥을 못 추리는 거야. 다시 그치. 기초부터 다시 배워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되게 의기소침해 있는데 네. 어느 날 이 조훈현의 어떤 라이벌이라고 유일하게 점 찍어졌던 네. 이 남기철 아까 얘기했던 남기철 조우진 사범. 네, 조우진이죠. 조우진이 맡았던 이 남기철 사범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너가 그 조훈현 국수를 뒤쫓으려고 하지 말고 조훈현을 한번 이긴다는 생각으로 한번 바둑을 둬봐라 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갑자기 이창호의 이 기풍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네. 그 바둑풍이 이게 달라지기 시작해. 뭔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한 수 그러니까 이 조훈현의 한 수를 막 곱씹어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조훈현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막 보니까 한 반집승으로 이겨왔어. 네. 그러니까 조훈현한테 엄청 꾸지람 듣는 거야. 너 왜 네. 그때 이수를 뒀냐? 그치. 이수는 너무 빤히 보이고 네. 그 공격을 해야 될 때 공격을 안 하고 너무 방어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스승인 조훈현은 굉장히 바둑의 정석, 그렇죠. 약간 홍성대 느낌이죠. 바둑의 정석을 중요시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 공격적인 그 기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완전 공격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네, 전투의 신. 그래서 엄청 화려해. 그치. 화려하고 상대방이 공격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밀리는 것 같으면 그때 완전 밟아 조져 죽여버립니다. 네. 그런 식의 어떤 기풍을 갖고 있다면 이창호가 자신만의 어떤 기풍을 세웠는데 네. 그 기풍은 어마어마하게 이 안정적이에요. 그치. 안정적이고 이 그 굉장히 수비 위주의 어떤 그 기풍을 그 수를 이어가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계속 이기는 거야. 네. 맞아. 계속 이기면서 쭉 올라와서 결국은 조훈현과 붙게 됩니다. 네.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렇죠. 스승과 제자의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 된 거예요. 근데 조훈현도 약간 쫄리기 시작했어. 네. 처음에는 그냥 뭐 가볍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막. 그렇지. 그러니까 이 조훈현은 공격적이고 이창호는 공격을 안 하니까 네. 조훈현 입장에서는 그냥 막 공격하는 거지. 그렇죠. 이창호는 막 공격을 당하면서도 네. 본인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공격을 안 해. 계속 그 내 진지를 약간 수비하고 그렇죠. 공격을 때리면 계속 맞아. 맞으면서 그냥 옆에 두고 맞고 옆에 두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내 집을 만들어 가. 그래서 조훈현 입장에서는 또 엄청 천천히 두는 거야. 이창호는 그렇죠. 한 수 두기 전에 그 장고를 엄청 하다가 한 수를 두고 근데 그걸 되게 안정적인 걸 두는 거야. 조훈현은 바로 둬. 바로 그냥 공격 빡 죽어 이러면서 닭공이야 닭공. 닭공이야. 그래, 닭공. 네. 그래서 그 노트가 있어요. 오답 노트처럼 이 조훈현의 어떤 수를 딱 분석해 놓은 노트가 있어. 그걸 이제 조훈현이 승부 전날에 이제 발견을 하는데 네. 거기 보면 조훈현 사범께서는 이때 공격할 때 굉장히 그 빈틈이 많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조훈현의 약점들을 다 파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국 날 딱 두게 되는데 이게 조훈현이 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 바둑 시합을 보시면은 그 시계가 돌아가요. 그래서 초치기 초시계가 초재기. 계속 초시계가 되고.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두 명이 두는데 그러니까 각자가 그러니까 A하고 B가 둔다 그러면 A가 쓴 시간과 B가 쓴 시간이 계속 실시간으로 네. 거의 카운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훈현은 막 한 전체 다 한 게 한 1시간도 안 돼. 한 50몇 분인데 맞아요. 이창호는 지금 한 4시간 더 써. 존나 생각을 하다가 한 수 넣고 존나 생각하면서 한 수 넣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맞아, 네. 굉장히 초반에는 그 차이가 엄청 크다가 근데 이게 점점 바둑이 한 중반을 넘어가니까 조훈현이 갑자기 존나 막 후달리는 거야. 막 그쵸. 씨발 잠깐만 내가 계속
계속 이기고 있었는데 뭐지? 될 데가 없네. 뭐야? 여길 공격하려고 보니까 여길 막아놨어 이미. 그러면서 막 점점 조은현이 수세에 올리는 시간을 엄청 써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나중에 조은현이 시간을 더 썼어. 막판으로 가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그 조은현 시기가 더 많이 가 있어요. 막 5시간 풀로 썼어.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제자한테 지는. 그러다가 한 밤 늦게 10시 넘은 느낌이 든데 네. 대국이 끝나면서 이창호가 이겼다고 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스포츠 신문 일면 도배.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조은현과 이창호는 사제지간이고 그렇죠. 이창호를 조은현이 키웠다라는 사실도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조은현은 전 세계 탑이야. 그렇지. 한국의 탑이 아니라 전 세계 탑인 그쵸. 거예요. 바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대서특필이 되죠. 네.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납니다. 그 당시에 이겼을 때가 이창호가 몇 단이었지? 3단인가? 뭐 네. 하여튼 쪼렙이야. 네. 3단인가 4단인가 그랬어요. 그 네. 정도 돼. 그러니까 그건 나도 기억이 나. 이창호가 조은현을 이겼다 그랬을 때 그때 뭐 그러니까 난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 마음에 조은현은 9단이고 3단인가 4단인가 내 기억에 5단이었을 때 봤던 것 같은데 네. 아니 5단이 9단을 이겨도 되나? 이거 약간 좀 하극상 아니야? 약간 도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도리에도 어긋나고 약간 아니 이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뭔가 좀 도의적으로 네. 도의적으로나 뭔가 이기면은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럴만하죠. 네.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유아인 배우가 굉장히 그런 딜레마가 것 있죠. 때문에 네. 고뇌하는 그런 그렇죠. 네, 장면들이 많죠. 네. 또 심지어 이 둘은 같은 집에 살고 네. 있어.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시합할 때 네. 같은 차를 타고 가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경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치, 아침에 밥을 같이 먹고 그렇죠. 같은 차를 타고 네. 시합장에 가서 마주보고 앉아서 계속 바둑을 바둑 두다가 끝나면은 같이 돌아와. 한 집으로 와야 돼. 네. 근데 이창호가 한번 조은현을 이기고 나서 연전연승. 계속 이깁니다. 그러니까 네. 대국을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 5번인가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5전 3승 막 이 정도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뭐 무슨 배 무슨 배 이렇게 해서 대회는 되게 다양하게 했는데 네. 그 한 번 여기서 이긴 다음에 다 이겨버려요. 그치. 모든 경기에서. 네. 그래서 이 세계 1위였던 바둑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네. 무관으로 경기를 마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것도 자신의 제자한테 계속 지는.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 둘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네. 그리고 조은현은 이 자신이 어떤 바둑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긴 채 네. 계속 이대로만 지낼지 여러 점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는 네. 영화 승부였습니다. 이 승부가 이게 사실 스포도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조은현이 계속 지다가 좌절하고 상심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가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말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아니 조은현이 마지막 타이틀전에 한 번인가 이렇게 절치부심해서 네. 다시 제자를 꺾고 그러니까 현 시대 챔피언을 꺾고 다시 한번 왕자의 자리를 되찾는 그런 뭐 내용이 나오는데 네. 상당히 좀 사실 아저씨들끼리 이렇게 뭐 이거 바둑 들어갖고 싸우는 게 사실 재밌을까 싶었는데 또 난 또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조은현에 대한 이 양반이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 새누리당 새누리당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자유한국당인가 새누리당 정도에 그러니까 들어갔던 한나라당은 아닌 것 같아. 그 약간 한나라당 이후인 것 같긴 한데 그때 국회의원을 해서 뭐 별로 별반 뭐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줘갖고 좀 안 좋은 안타깝긴 한데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뭐 좀 안 좋은 기억이라서 사실 이 영화 별로 안 땡겼었는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건 뭐 바둑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여기서 보면은 이창호한테 조은현이 그러잖아. 너는 네 바둑을 찾아야 된다. 네 바둑을
일단은 네 바둑을 찾기 전까지는 정석대로 하는 게 맞다. 어디 뭐 걸음마도 못 뛴 애가 날아다니려고 하냐 그러면서 계속 정석을 강조하는데 이창호는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바둑을 찾죠. 그것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무도 듣도 보도 못한 반지비기기 방식으로. 네. 참 그런 부분들이 뭐 이게 다 실화였기도 하고 굉장히 좀 이걸 왜 영화로 만들었나 싶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로 나올 만한 내용 실제 에피소드 자체도 영화로 나올 만한 얘기기도 하고 그냥 바둑을 벗어나서 생각해봐도 굉장히 뭐 시사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일단 잘 만든 것 같긴 한데 막 재밌는 건 잘 모르겠고 해서 뭐 사실 선별은 3점 정도를 줬는데 네. 뭐 생각을 보고 나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조금 선별 3보다는 조금 더 좋은 영화 같긴 해요. 예, 뭐 재미도 꽤 있고 지금 극장가가 굉장히 한산한데 네. 지금 승부가 제일 많죠. 네. 관이. 그쵸. 네. 네. 또 한번 극장가들이 한번 하셔갖고 보시기 좋지 않나? 예, 보시면 볼만하신 영화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도 비슷한 평가를 하는데요. 네, 그 굉장히 잘 만든 한국 영화 오랜만에 본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보기 전에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창고 영화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바둑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적인 그런 그쵸. 소재를 이게 영화를 했을 때 뭔가 재미가 있을까 스펙터클이 있을까 이런 좀 기대 반 우려 반을 좀 하면서 봤는데 역시 그 이병헌 배우랑 우리 유아인 배우가 너무나 훌륭한 연기로 이끌어 가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고요. 네. 약간 긴 러닝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3.5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님은요? 저도 이제 사실 바둑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네. 초반에는 이거를 이제 보기 전에는 이거 보면서 내가 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뭐 생각보다 사실 그런 이제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들을 좀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뭐 거슬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이제 후반에는 네. 그 캐스터를 굉장히 그 당시의 캐스터가 아니라 뭔가 맞아. 스포츠 캐스터처럼 써먹는 그런 그쵸.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바둑 이거 보면 그 바둑 방송을 보면 되게 정적으로 맞아요. 해설을 해주거든요. 되게 막 나긋나긋하게 탁 소리 나고 사실 그거 틀어놓고 아버지들 주무시는 경우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럴 정도로 되게 정적으로 하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여기서는 되게 e스포츠 캐스터처럼 지금 둔 한수는 말면서 해설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또 좀 나름 박진감 있는 그런 연출을 좀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육각형의 모듈 그 어떤 스테이터스를 얘기할 때 뭐 육각형으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육각형에 뭐 연기도 있고 뭐 미술도 있고 음악 뭐 화면 미장센 뭐 이런 것들이 좀 스토리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치면 약간 고루 분포되어 있는 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육각형 자체가 크지는 않고 그 자체는 이제 고루돼 있지만 조금 작은 형태의 어떤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연기도 굉장히 좋았고 뭐 음악은 뭐 그냥 어느 정도 평타점 친 것 같고 연출도 평타. 그리고 스토리는 뭐 워낙 이야기 자체가 좀 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쵸. 스토리는 좀 좋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고루고루 섞여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근데 이걸 반대로 좀 보자면 딱히 특징점이 없는 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반증이기도 한 그런 정도의 평가를 좀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영화를 평가할 때 대부분 이제 3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초반 별점은 3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쉬운 점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저는 편집이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저는 이 초반부가 네. 그러니까 유년기 시절, 그러니까 네. 이창호의 유년기 시절이 쓸데없이 좀 많이 보여줬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호흡이 좀 느리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빌드업으로 하기 위한 과정인가? 네. 정말 영화 자체도 이창호의 바둑처럼 뒀나?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좀 그랬는데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제가 예전에 되게 극찬했던 챌린저스 영화처럼 네. 그 조은현과 이창호의 그 한판 대결을 네. 보여주면 마지막이 됐던 그쵸, 이 대국을 그쵸. 보여주면서 네. 그간 했던 것들을 막 플래시백으로 보여줬으면 뭔가 좀 더 박진감 있게 네.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바둑이 인생과도 다 있고 네. 끝까지 둘 때까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뭔가 네. 내용을 거기에 뭔가 좀 담았으면 네. 조금 더 박진감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년간의 이야기를 그냥 러닝타임 2시간에 꾸겨 넣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평이한 연출 방법이었다는 걸 생각되는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한 특정 시점을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거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 그 이창호와 조은원의 대결은 영화에서 잘라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냥 저는 차라리 그 조은원 구단이 이창호한테 내리 연속으로 바둑을 지고 네. 계속 방황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방황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장면이 좀 더 부각이 되고 네. 마지막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담배도 끊고 좀 건강해진 모습으로 딱 그 대국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에서 영화가 끝났어도 뭐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마지막 결말이 좋았는데 거기서 끊었던 부분이. 저도 그게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극적인 부분이 정말 없잖아요. 사실 이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극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영화의 소재로 쓰일 만도 하지만 네. 영화 자체가 주는, 그러니까 특히 바둑이라는 소재가 주는 그런 어떤 스펙타클은 없으니까 그런 걸 조금 더 극화시키는 부분만 있었더라면 영화가 좀 더 흥행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어떤 연출 편집 방식을 네네.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이게 또 어르신들이 보는 영화니까 주 타겟층이 네네네. 한 5, 60대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재가 바둑이다 보니까. 네. 네네. 그리고 조은현과 이창호를 그들이 더 잘 알았으면 알았지. 네네네.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네네. 열광하던 세대도 아니었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쉬운 구조로 이렇게 만든 맞아요. 게 아닐까. 뭐 이런 반대편에서의 생각도 좀 하게 되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좀 초반부가 너무 질질 끌어서 질질 끌었다. 아쉬운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오히려 초반부는 좋았거든. 네. 그 꼬맹이 나오는 그 네. 장면이 나쁘지 않았는데 난 그 강훈이 되게 나왔던. 당돌한 꼬맹이가 되게 약간 까불까불하고 네. 뭐 그렇잖아. 막 자신감 있고 네. 막 뭐 하수는 빠져요 막 이러면서 막 네. 재밌었거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약간 활발한 꼬맹이가 왜 갑자기 말도 없어지고 표정도 없고 그렇게 돌부처로 네. 유아인으로 변했는지 그 장면이 물론 설명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좀 너무 그냥 휙 바뀐 느낌이야. 맞아. 뭔가 좀 감각이 너무 뜨죠. 좌절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아인이 약간 초반에는 그래도 좀 말도 좀 하고 뭐 좀 네네. 이렇게 막 하다가 계속 뭔가 좀 좌절하고 안 되고 뭐 하면서 완전 성격이 막 바뀌는 계기라든지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너무 덜 된 거 아닌가? 그니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어. 그래서 뭐 딴 방송 들어보니까 뭐 매블쇼 듣긴 했는데 실제로 이창호 선수라고 그래야 되나? 네. 선수라고 할게 나는. 이창호 선수가 실제로 뭐 되게 부잣집에서 이렇게 곱게 자라갖고 네. 신발끈을 실제 못 묶었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둑만 뒀기 때문에 딴 거 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바둑 그 신발끈도 못 묶었고 근데 이 영화에서도 에피소드 나오는데 난 저 장면을 왜 넣었지? 근데 실제로 그랬다고 실제로. 하더라고. 네. 뭐 그러고 그런 보니까 부분도 실제로 있고. 그 부모님이 그 금은방
네네. 하셨던 분이신 뭐 거. 그러지 않을까? 응답하라에도 그런 설정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그 박보검이 맡았던 시계빵 네, 네, 네. 역할이 이제 그래서 금은빵 하시잖아요. 나 응답을 안 봐갖고 별로 그랬구나. 네. 그래서 뭐 고증은 굉장히 잘 된 근데 것 같더라고요. 네. 사투리 너무 어색하더라. 아 그래? 네. 그리고 전주는 사투리 그렇게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써요? 전주는 오히려 네. 약간 충청도 사투리 비슷하게 써요. 어. 오히려 쓰면. 음. 근데 안 쓰면 안 썼지. 네. 쓰면 오히려 충청도 사투리에 가깝게 써요. 근데 네. 거기서 쓰는 건 너무 거의 그냥 전남식 광주나 목포 네, 정도의 그쪽 사투리를 네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되게 어색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슬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렸을 땐 사투리 안 썼는데 또 커서는 어렸을 땐 사투리 썼는데 또 커서는 사투리 안 쓰고 네.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네. 어렸을 때 부분이 좀 많이 좀 네. 이상하다 어색하다 이런 느낌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꼬맹이가 귀여워서 나는 뭐 강훈이는 뭐 괜찮았어. 귀엽죠. 네. 목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생각났던 그 작품이 영화는 아닌데 퀸스 갬빗이라는 재밌지. 네, 시리즈가 생각이 났는데 사실 그 뭐 체스라는 그 뭐 게임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의 계속 서사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그 두 사제지간의 대결 매일 그리고 있지만 그래도 각각 개인의 어떤 그런 서사를 조금씩만 더 넣어줬으면 네, 더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너무 좋았어요. 그죠? 연기가 네, 정말 진짜 이 연기 때문이라도 이 영화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캐스팅 때부터 네. 둘의 연기가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유아인 그러니까 이병헌은 사실 네. 말할 것도 없죠.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병헌이 조은현이랑 닮은 부분이 1도 없거든요. 네. 진짜 안 닮았어. 근데 너무 너무 닮아 보이더라. 보이는 거야 진짜. 진짜 조은현 같더라. 아니 근육도 싹 빼갖고 그러니까요. 조은현처럼 네. 몸을 만든 네, 느낌이야. 정말 바둑만 든 사람 몸처럼 만든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정말 싱크가 네. 비슷해 보였고 네, 유아인 역시 유아인도 유아인이야말로 정말 이창호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 하나도 안 닮았는데. 진짜 이창호 같아. 네, 맞아. 표정이나 뭔가 살부터 좀 찌우고 일부러 네, 약간 네. 좀 그런 네. 느낌인데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얼굴 뚱하고 이렇게 입 음. 모양이나 네. 뭐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정말 이창호 같더라고. 진짜 네.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약간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요. 진짜 인상 이렇게 그러- 뚱하고 있는 뭐 그냥 약간 좀 미련해 보이잖아. 약간 그쵸. 눈도 쬐끈해 갖고. 네. 근데 정말 이창호 같더라고. 와 진짜 놀라웠어요. 그치. 그냥 이창호가 보여. 그리고 딱 성인이 됐을 때 이창호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유아인으로 딱 보여주는데 네. 그때 이제 막 여드름 여기다 분장해놓고 네네. 살도 약간 찌우고 그 표정도 약간 뚱한 표정으로 네네. 딱 앉아 있는데 와 완전 그냥 이창호 빼다 박았더라고. 근데 전혀 안 닮았어 사실. 그치. 그 실제로 약간 못생겨진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유아인이. 그럴 정도로 네. 너무 싱크가 잘 맞았다. 뭐 대사 하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걸음걸이부터 이런 게 캐릭터 분석을 엄청 열심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게. 그리고 모든 장면이 다 어떻게 보면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 소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자동차도 보면은 차 같은 것도 다 그때 옛날 차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미술에도 꽤 신경을 쓴 것 같아. 네. 좋더라고. 되게 정겹더만. 네. 아저씨도 전부 다 약간 네. 그 옛날 머리 이태파요 가르마 해가지고 옛날 머리들 하고 있고. 근데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저는 네. 그 고창석이랑 네. 이 현봉식이랑 네. 나오는데 이제 사실 그들이 코믹 릴리프를 계속 만들어내야 그쵸. 되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여기저기 다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봐봐. 고창석은 중계도 고창석이에요. 근데 조은현 옆에서 친구 역할도 고창석이에요. 장석이야. 근데
또 TV 토론 프로그램 그치. 나와서 토론 토론 프로그램 그 패널도 또 고창석이에요. 패널도 고창석 현봉식이 나와갖고 하고. 그러니까 아니 걔들은 뭔데 계속 나와.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실 영화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 뭐 그렇다고 뭐 롤을 너무 여러 명한테 할 수는 없잖아. 영화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영화적 연출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너무 무리하게 많이 썼다라는 느낌까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병헌 배우가 우리가 그동안 봐오면 굉장히 애드립으로도 굉장히 코믹한 연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코믹 릴리프가 엄청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인물을 연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는 그렇게 막 드러내지 애드립을 않은. 하지는 못했고 대신에 이제 주변의 감초 역할로 이렇게 많이 집어넣은 것 같은 의도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같아요. 그리고 문정희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네. 막 엄청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그 역할을 좀 잘 음. 안정적으로 네. 맡아서 해주는 그런 롤이라서 네.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옛날 담배들. 그리고 장미. 뭐 장미였냐? 네, 장미. 그리고 신발도 그 니코보코. 니코보코. 야 반갑더라. 그렇죠. 그리고 바나나 우유 나오는데 네. 요거는 약간 좀 오게티드인데 그 바나나 맛 우유도만 요즘 거야. 요즘 거야. 그때 아마 그냥 맛이 없고 그냥 바나나 우유였을 거야. 네. 맞아. 내 기억엔 그런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바나나 우유는 나름 중요한 소품이었는데 네. 그냥 요즘에 편의점 파는 그거를 그냥 썼더라고. 맞아요. 네.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인데 아무튼 뭐 근데 미술적으로 뭐 네. 그 정도 잘 해내고. 그치? 네.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조훈현의 어떤 사진들 있잖아요. 네. 맞아. 실제 사진들 그거를 비슷하게 재현을 하는데 너무 똑같이 잘 보여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점까지도 되게 음. 디테일하게 영리하게 잘 해냈다. 그러니까 저도 바둑도 모르고 사실 바둑에 관심이 별 없었고 조은원 이창호도 그냥 아까 뭐 얘기했던 어떤 스포츠 신문 이런 데서만 이름을 봤지.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이미지들이 떠오르더라고 영화를 보면서. 네네 이 조은원 구단이 이렇게 바둑을 두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자주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 바둑이 사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흔히 아는 대중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대중 보드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렇지. 예전에는 네. 뭐 다들 그냥 어르신들 보면은 뭐 장기 두거나 바둑 두거나 둘 중에 맞아. 하나야. 네. 그 타짜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어이 선장, 뭐 우린 바둑이나 한 판 두자. 가잖아 마지막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다들 바둑을 어느 정도 둘 줄은 알아. 맞아. 그런 이제 하나의 다들 대중 스포츠인 거죠. 그러니까 네. 대중 게임이었는데 네. 요즘 세대들한테는 사실 진짜 되게 고루한 어떻게 보면 되게 시시한 그쵸. 뭐 알파고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냥 그 네. 정도의 어떤 한물간 어떤 그냥 게임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네. 요즘은 뭐 롤을 그 정도 하려나? 뭐 롤이나 한 판 할까 이렇게 친목도 하고. 요즘은 뭐 워낙 많아서. 네. 너무 많나요? 뭐 한국의 민속놀이 하면 스타크래프트 아닙니까? 있죠. 네, 난 그것도 안 해봐서. 난 스타도 진짜 못했는데 제가 게임을 진짜 못해요. 그래요? 내가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옛날부터 장기도 잘 못 두고 옛날 그래? 배우긴 그러니까 아기 때 좀 배우긴 하니까 장기도 못 두고 바둑도 못 두고. 야, 씹덕후면은 게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씹덕후는 이제 게임을 봅니다. 남들이 잘하는 그냥. 네. 롤 경기도 그냥 그 롤드컵 같은 거 보고 그냥 그런 걸로만 보지. 난 봐도 몰라서. 직접 하진 않습니다. 아니 보지도 이렇게 않아. 룰을 알아야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이기나보다 지나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룰이란 게 사실 그냥 보면 대충 나와요. 그래? 롤도 그렇고. 난 봐도 잘 모르겠던데.
스타크래프트 한참 뭐 할 때도 뭐 TV 다 보고 있는데 난 뭐 막 그냥 와와와와 존나 시끄럽기만 하고 아 저걸 뭐 아씨 저거 뭐 하고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는 알겠어. 뭐 전략이 어떻게 해서 뭐 어디를 뭐 이렇게 뭐 뽑아내서 뭐 어디 공격을 해서 아 그렇게 하면 이기나 보다. 근데 아 나는 모든 잡기에 다 관심이 없었어. 나는 뭐 당구도 못 쳤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게임도 안 해봤고. 당구도 형 잘 못 쳐? 아예 못 쳐. 그렇구나. 아니 뭐 이렇게 해보긴 했지. 때려는 봤지. 나인볼이라고 하나요? 요거. 그 포켓도 포켓. 포켓은 조금 그래도 해보긴 했지. 음.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재미를 난 그런 거 없어. 난 오로지 그냥 한 길만 한 우물만. 그 아랫도리로. 뭐 이렇게 막 집중돼 있는. 약간 그 어렸을 때 나도 이렇게 뭔가 약물을 얻어 맞았나 봐. 뭐 이렇게 손은 내 손은 하나밖에 한 가지 정도밖에 없어. 한쪽으로만 발달했군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사실 가라데 얘기 잠깐 한 게 너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 보면 너의 바둑을 둬라 뭐 너의 뭐 그걸 찾아라 하는 게 근데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열심히 했던 게 가라데였어 갖고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여기서 보면은 조은현은 전투의 신, 이창호는 계산의 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라데도 저는 뭐 극진 가라데를 한 10년 넘게 했는데 뭐 열심히 한 기간은 한 5년 정도인 것 같아. 진짜 열심히 한 거는. 그런데 뭐 가라데 뭐 잘은 모르시. 어쨌든 뭐 그냥 쿠미테라고 이렇게 싸우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뭐 카타 뭐 이렇게 해서 뭐 형 뭐 이렇게 뭐 약간 품새 같은 거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 뭐 기본적으로 좀 품새를 잘하긴 했는데 뭐 당연히 겨루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겨루기가 기본이니까 뭐 그렇게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나는. 근데 그래서 뭐 저의 가라데 인생에 있어서 뭐 되게 뭐 성과를 내고 뭐 시합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따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계속 열심히 했었고 뭐 나만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꽤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같이 하던 친구들이 일본으로 내제자를 가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냥 저는 뭐 적당히 일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뭐 단까지는 땄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엄청 공격적으로 피지컬을 앞세워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수비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점수를 따는 가라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거기에 등치가 돼서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창호 스타일의 가라데면은 그러면 계속 수비를 하면서 계속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는 계속 로우키를 계속 차갖고 상대방을 좀 점점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해서 상대방을 뭐 KO 시키거나 뭐 반판을 따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점수를 조금씩 이렇게 쌓아놔서 결국 계속 연장 해서 결국은 이기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도 실제로 있거든. 그래서 야 저거 다리 작살 나는데 저런 스타일로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스포츠로 딱 인식하고 그렇게 점수를 딱딱 아무래도 따가는 보게 느낌이네요. 되더라고 내 입장에서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냥 뭐 이걸 회사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인생 뭐이라고 봐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본인의 입장을 투영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어쨌든 그런 뭐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고 영화를 보고 나서는 뭐 그 밖에 뭐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의 연출 기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나름의 스펙타클을 만들려고 여기서 보면은 그 되게 좋았던 연출들이 그 이창호한테 졌을 때 이렇게 막 카메라 이렇게 거꾸로 휙 돌면서 이렇게 세상이 이병헌이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연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바둑돌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게임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싹 지우고 나서 여기다 두면 하면서 탁 하나 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이렇게 흑백이 막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막 머릿속에 있는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어쨌든 그 그래픽으로 구현이 되는 걸 보여주잖아. 네. 그런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둑에 대해서 1도 몰라도 뭐 그냥 뭘 하고 있구나. 저 새끼가 머릿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맞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연출이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 실제로 이창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계산을 다 하면서 네. 한 수 한 수 그러니까 초반에 엄청 느리게 바둑을 네. 두는 스타일로 네. 처음부터 네. 딱 반집을 이길 걸 계산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좀 족밥처럼 못하는 걸로 나오면은 그러면 더 쉽지 뭐. 그럼 내 진지를 계속 더 구축을 편하게 하는 거죠. 어차피 상대방의 공격이 약하니까. 그래서 공격을 할 땐 하는데 거의 공격을 안 하면서 그냥 이 영화에서 나오잖아. 어차피 바둑은 집싸움이니까 이러면서 정말 딱 반집을 이기는 그런 승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바둑을 갖고 왔죠.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를 했는데 네. 또 그거를 또 스승인 조훈현이 그렇죠. 절치부심해서 네. 담배도 끊고 캐러멜 먹으면서 등산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담배를 끊고 네. 등산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이게 내가 막판에 이창호를 못 이기는 이유는 체력 탓인가 싶어갖고 실제로 담배도 끊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네. 미생이란 드라마가 네. 원래 이제 웹툰 원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웹툰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네. 모든 일은 체력이 좋아야 네. 버텨낼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뭐 그 조훈현의 그런 에피소드에서도 좀 이렇게 묻어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이 영화 제목이 승부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스포츠가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목표님 말씀하셨던 가라데처럼 뭔가 가라데에도 이제 아까 무슨 품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겨루기 그러니까 1대1의 뭐 대결이잖아요. 격기라고 네, 하죠. 네, 그렇죠. 승부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뭐 테니스라든가 뭐 태권도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반면에 저는 오히려 그냥 사격이라든가 뭐 스노보드라든가 이런 수영이라든가 네. 이런 혼자서 기록을 남기는? 갱신하는 기록을 갱신하든지 네네, 아니면은 네네. 뭔가 예술성을 네, 추구한다든지 네네네네. 뭐 피겨스케이팅 같은 네네네. 그런 종류의 스포츠를 좀 좋아하고 그쪽으로 많이 침착을 해서 그쪽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사실 좀 영화 보기 전에 거부감도 조금 들었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저도 이런 승부욕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스포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흥미를 많이 못 느끼는 편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병헌 배우가 했던 대사 중에 하나인데 네. 바둑은 둘이 두는 거다. 좋은 바둑은 결코 혼자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경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판 승부가 얼마나 더 좋은, 그러니까 서로한테 지든 이기든 서로한테 그 경험이 되고 그게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은현인 거죠. 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 네. 바둑이란 거는 네. 그래서 네가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네. 이렇게 뭐 조롱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너 일단 왼손잡이 새끼야. 일단 너 바둑부터 오른손으로 드는 것부터 연습하라고 그러면서 막 손가락에 막 고무줄 감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나중에 두고 실제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좋더라고. 상대방한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게 일단 오른손 두기부터 해라. 뭐 그러고 사실 존 씨 얘기를 들으면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가라테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히 승패를 가르는 시합이긴 한데 네. 시합 그러니까 저희는 그 쿠미테라고 하는데 겨루기. 네. 그러니까 쿠미테를 할 때는 사실 시합용 쿠미테가 있고 도장용 쿠미테가 있어. 근데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배웠어. 근데 저를 가리킨 사범이 여럿이 있는데
뭐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 뭐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운동을 하게 돼갖고 근데 제일 혹시 쫓겨난 이유가 제가 아는 예상하는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아쉽네요. 도장에서는 순수했어. 그래? 완전 순수하진 않았구나. 무도인의 어떤 그럼 네, 순수한 무도인이었어. 그렇군요. 근데 다시 돌아가자면은 네. 그래서 쿠미테를 하는데 겨루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막 진짜 다치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뭐 제 사범 제가 배운 한 두 번째 사범 같은데 김경훈 사범이라고 좀 유명한 양반인데 그분이 항상 하시던 얘기가 쿠미테는 상대방과의 대화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먹과 발길질을 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걸 하고 있지만 정말 상대방을 죽이는 거는 그 시합에선 써도 되는데 도장에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서로와의 대화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내가 압도적으로 내가 잘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살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끄집어낼 수 있게. 야, 너는 이게 좋구나. 그럼 이걸 더 발전시켜봐. 이런 거를 굳이 말로 안 하고 그 겨루는 도중에 이렇게 상대방한테 알려줘. 아니면 또 너는 여기가 약점이야. 너의 단점을 계속 공략을 하면서 상대방 넌 이 부분의 단점을 보완해야 돼. 근데 이런 거를 말 한마디 안 하고서 한 1분 동안 코미테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거든. 실제로 나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래서 꼭 승부란 것이 뭐 상대방을 이기고 지는 것뿐만 아니고 서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수단인 것 같아서 이렇게 격투를 하는 와중에서도 그런 게 가능하니까 뭐 사실 많은 부분에 이런 서로의 상대방의 뭐 단점을 보완시켜주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주고 뭐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일종의 파트너십 그리고 뭐 우리의 뭐 모든 분야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 그런 점이 생각이 아마 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근데 좀 만듦새가 저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신예 감독인데 우리나라 영화가 좀 그래도 신예들이 만들어내는 수준이 요 정도까지는 조금 최소 요 정도까지는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만듦새가 좀 그래도 완성품 자체가 어느 정도 꼴은 좀 갖추는 정도로 산업 자체가 좀 그렇게 많이 커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막 뭐 90년대 영화들 보면 뭐 투캅스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사실 막 이제 뭐 헐렁헐렁한 부분 진짜 많잖아. 그렇지. 근데 뭐 최근에 시리도 개봉하긴 했지만 그 뒤로 이제 영화 산업이라는 게 예술이 아니라 정말 산업으로 돌아오면서 그 다양한 이 그러니까 뭐 촬영 쪽은 촬영 팀이 붙어서 막 하게 되고 뭐 감독 한 명이 오롯이 감독 한 명의 어떤 역량으로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팀이 생기고 막 비주얼 이펙트, 뭐 사운드, 뭐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붙으면서 그 뭐 여기 영화에서도 이제 옛날의 풍경이 나오지만 지금에 와서의 이 우리나라 영화 산업 자체가 와, 이 정도까지는 컸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동안 그 대기업판으로 돌아가던 영화계가 지금은 뭐 그 배우 하시던 이병헌 배우가 물론 지금도 배우 하고 있지만 엔터테인먼트를 직접 제작사를 차려서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진짜 독립 영화로 출발했던 유정민 감독이 또 제작으로 참여를 했고 이렇게 그 영화에 관련된 그 분들이 계속 또 다른 색다른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토양을 키워가는 그런 분위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약간 그게 좀 약간 정체된 상태이기는 하죠.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도 안 좋고 뭐 그 뭐 전에 이승민 감독도 한번 출연해가지고 영화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던 이제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 그러면서 지금 약간 숨통이 조금 숨쉬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딱 직전에 이 영화가 촬영이 되고 네. 크랭크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 직전까지는 그래도 좀 판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왔던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되게 이제 격가지의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뭐 방송하기 바로 전에 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네, 오늘 보면 뭐 주말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관객석이 거의 다 찼어요. 한 80% 이상 찼던 것 같아. 그래서 관객들 약간 비율은 어떻게? 근데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젊은 층들도 좀 있긴 있었지만 진짜 뭐 흰머리 희끗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관객 이렇게 많이 찬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네. 그 이제 과거에 이런 스포츠 영웅들이 네네. 막 국제 무대에서 네. 뭐 금메달 따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자부심으로까지 딱 와닿는 네.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사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보면은 처음에 그 조은현이 우승하고 중국에서 우승하고 왔을 때 막 카퍼레이드 하잖아. 맞아. 근데 실제로 예전에 그랬어. 맞아. 막 올림픽에서 그랬어. 막 메달 따갖고 오면은 막 다 막 카퍼레이드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랬었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일본이 그렇게 바둑에서는 거의 강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조은현 그 국수도 이제 네. 일본의 네, 스승님을 그렇지. 둔 네. 그런 그 스토리가 이제 또 나오는데 네. 그 뒤로는 이제 또 한국이 음. 몇십 년간 이렇게 네. 초강국으로 네. 이렇게 있다가 네. 지금은 또 이제 커제가 일을 하고 커제. 있나요? 네.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창호 네. 밑에 또 누가 있었는데 이창호 이세돌 밑에 이세돌.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를 이세돌 평가한 밑에. 아니 나 이름 까먹었어 솔직히 근데 그 사람이 최고라던데 맞아요. 지금 그 커제 아니고 네. 아직도 우리나라가 어.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참 인구는 제일 적은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천재들이 네.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해. 신기한 그것도 나라. 신기해요. 아무튼 그 오늘 극장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걸 보고서 사실 그 MLB도 전에 얘기했지만 MLB도 되게 관객들의 그 나이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소비하는 층은 계속 고정이 돼 있고 그들이 나이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영화계 특히 극장이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그동안 영화관을 이용했고 극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제일 나은 거지. 새로운 어떤 시장을 이렇게 뭐 찾는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더 발빠른 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보면서. 근데 네. 이것도 사실 소재가 뭐 방금 얘기했던 대로 네. 조은현, 이창호라서 어르신들이 좀 주목을 하게 된 거지. 네. 시장 자체가 다시 극장으로 옮겨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큰 대세의 흐름이 네. 가정용 이 영화들 OTT에 그 앞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판으로 좀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극장이 점점 줄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송파 시집인가 뭐 메가인가 문 닫았다고 문 하더라고요. 닫고 네. 뭐 계속 조금씩 줄여나가 뭐 몸집이 줄어들고 있는데 당분간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근데 뭐 대형마트처럼 그렇게 완전 거의 다 사라지는 느낌으로 가진 않을 거고 대형마트도 다 사라지진 않겠구나. 어쨌든 영화관이란 건 분명히 그 가치가 있고 영화관에서 봐야지만 진가를 발휘하는 영화들이 물론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좀 줄어도 뭐 산업이 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영화관은 계속 존속을 할 거고 뭐 좀 전 그러게요. 영화관도 약간 그냥 어트랙션 느낌으로 네.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극장에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뭐 촬영을 기깔나게 해서 아이맥스로 봐야 된다든지 좀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영화관에 실리고 나머지
규모 작은 영화들은 결국은 좀 퇴출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 독립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수지 타선이 안 맞더라도 존재해야 되니까 약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독립관들 네네. 이런 게 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그냥 뭐 상업 영화도 걸기도 하고, 네네. 또 독립 영화에다가 또 더 기회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에만 맡겨두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런 식의 뭐 세금으로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규모에 좀 기대는 영화들은 결국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자본으로 그렇게 때려 부으니까 네. 그쪽 판이 이제 더 세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고. 아 맞아, 나 이 영화를 어디서 봤냐면은 그냥 시간에 맞춰서 봤거든. 네. 그래서 네. 결제를 그냥 평소 하던 금액으로 결제를 했어. 네. 근데 가보니까 4DX인 거야. 어. 4DX? 왜 4DX가 아니지? 나 그냥 13,000원 내고 봤는데 13,000원 내고 결제를 했는데 근데 들어가 보니까 네. 4DX 관이고 옆에 가로치고 non 4DX라고 써 있어. 아. 그래서 4DX. 덕분에 뭐 일단 자리가 넓잖아. 아, 자리 넓고 의자도 크고 편하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봤어. 그냥 아무 효과 없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극장 입장에서는 그쵸, 네.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거잖아. 거지.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4DX 할 만한 영화가 없는데 그걸 무리하게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 기능을 안 쓰는 식으로 해서 일반 영화를 그냥 이렇게 틀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코로나 전에 좀 지나치게 자본이 많이 투자돼서 네. 좀 과하게 그런 뭐 한 부분이 있었어.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많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될 수밖에 없겠지. 그쵸. 네, 이제는 좀 산업의 흐름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더라도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고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영화가 좀 개봉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시국이 안 좋으니까 뭐 이런 영화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게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혀 이제 외적인 얘기지만 뭐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에이 아니대. 빨리 이제 이번 주에 또 해결되겠죠? 그럼 4월 4일 날 판결 납니다, 여러분. 4월 4일 사활을 걸고 또 좋지요. 야, 다음 주에는 나 원래 좋아하는 날짜야. 4월 4일. 그래요. 2번 쌓는 날 아니야. 싸싸데이. 싸싸데이. 야, 이키지. 내가 방금 또 사활을 걸고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네. 이 바둑 용어들이 맞아. 네, 네. 많이들 쓰이잖아요. 네, 뭐 실생활. 사활이라든가 네. 뭐 사활, 호구라든가 호구. 네, 호구. 자충수 뭐 이런 중수, 승부수. 승부수. 장고, 장고 끝에 장고 악수 끝에 든다. 악수. 그리고 아다리? 아타리도 뭐 일본어긴 한데 아다리도 아다리. 이건 바둑인 장기인가? 어쨌든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바둑에서도 네, 써. 바둑에서. 바둑에서도 쓰는 영화에서도 표현이야. 나오잖아요. 네. 아다리. 아다리 제대로 걸렸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정석 뭐 이런 거. 네. 정석? 그 수학 용어 아니야? 정석으로 하자 뭐 이런 거. 그리고 포석. 정석, 그렇죠. 포석. 진짜 많다.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과거에는 진짜 다들 대마. 대마불사. 대마불사. 그렇지. 그리고 복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복귀. 묘수. 그렇지. 묘수. 진짜 많다. 무리수 뭐 이런 거. 무리수. 그렇죠. 그리고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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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초딱 맞아. 초식에 그것도 해놓고. 바둑에서 하는 거지. 바둑 용어였고. 진짜 많구나. 진짜 많이 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실생활 용어 중에 바둑 용어가 진짜 많았던 거죠. 진짜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 뜻을 어원도 모를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꼼수도 저거네. 바둑 용어네. 뭐 신의 한수 이런 것도 다. 신의 한수도 그렇죠. 유튜브 아닙니까?
뭐 신의 미생 한수 신의 한수란 영화도 있었구나. 그쵸? 있었죠. 바둑을 바둑 영화였죠. 그것도. 바둑 영화 맞아? 바둑 듣다 갑자기 웃장 까고 막 다들 막 엄청 요즘 그 AI로 만든 영상 보면 갑자기 있다가 막 둘이 막 엄청 탁 싸우는 거 많이 만들거든요. 그치. 딱 그 신의 한수 영화가 딱 그거예요. 둘이 바둑 둘다가 막 갑자기 막 칼 날라다니고 막 에헤이. 주먹 날라다니고 막 난리나. 그런 영화가 또 있었죠. 네. 그 나름 그 당시에도 사실 이 바둑계가 워낙 그 몰락하고 있으니까 그 바둑 소재로 영화 만든다고 되게 많이들 그 검수에도 참여하고 한국 기원에서 네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나인틴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하. 근데 우리 홍식군이 그니까 호로록 호로록 해버려가지고. 근데 유아인 배우는 좀 아깝긴 해. 아깝긴 해요. 난 계속 영화 했으면 좋겠어. 홍보에 참여하지 않고. 워낙에 재능 있는 선수라서 좀 아깝죠. 마약은 좀 뭐 안 좋긴 한데. 여보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배우의 혹은 뭐 감독이라든지 배우나 감독이나 아니면 뭐 예술가의 뭐 개인적인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뭐 뻔한 얘기긴 한데 그렇죠. 뭔가 선을 그어놓고 하기 또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애매하긴 한데 일단 그거 같아요. 물론 이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어떠한 일탈이라도 그분을 팬이라든가 뭐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이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줬느냐 아니었냐 아니면 진짜 개인의 일탈이었냐 거기서는 약간 좀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음주운전을 한 거는 잘못이지만 뭐 좀 자숙을 하다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봐. 근데 음주운전으로 뭔가 사람을 죽었어. 쳤어. 그거는 좀 그렇죠.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그냥 개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에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나와서도 대중을 대하는 어떤 그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되게 뭔가 딱 법칙처럼 뭔가 정해놓고 그 사람을 뭐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재능도 또 재능대로 봐줘야 되는 건데 막 그게 뭐 또 그리고 범죄더라도 실수가 있고 되게 그치. 알면서도 되게 막 저지른 게 있고 이게 또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음주운전을 실수로 했냐라고 또 볼 수도 없지만 또 그 당시의 사람의 또 태도랑 뭐 이런 것들도 뭔가 종합적으로 좀 보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거는 각각의 태도에 따른다고 봐요. 대중들한테 맡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곽도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나오면 난 볼 생각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김호중 같은 경우 원래도 안 좋아했지만 김호중 같은 새끼는 이런 새끼는 나오면 안 돼. 어차피 안 볼 거고. 그러니까 원래도 안 봤지만 원래 보시던 분이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다고 하면서 소비하겠다고 한다면은 난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거는 그것대로 그 소비자들의 자유에 맡겨야 되는 게 맞지 그냥 일괄적으로 넌 뭐 했으니까 하면 안 돼라는 그런 잣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도박까지도 사실은 도박도 그렇고 난 자기 돈 그냥 난 마약도 사실 그냥 자기 인생 좀 그래서 뭐 그것도 세분화 들어가면 마약하고 약을 하고 나서 뭘 했다 뭐 이러면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혼자 얌전히 한 케이스면은 또 뭐 그냥 다시 기회를 주는 게 하면 낫지 않나 뭐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는 하는 것이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또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반대편으로는 들어요. 그러니까 유아인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고 알려진 사람이 뭔가 마약을 했다라는 건 그리고 자신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연은 그쵸. 제작이랑도 그치, 사실 제작을 하는 거랑도 사실 비슷한 그쵸. 위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실 엄청 피해를 준 건 엄청난 맞잖아. 피해를 준 이 거잖아. 영화 한 편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보다 또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팬들한테도 엄청난 실망을 준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팀들이 사실 이게 개봉하지 않아서 얻는 불이익들이 또 되게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죄책감을 갖고 좀 다시 또 심기일전에서 뭐 나오든 말든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연기를 보답하고 있잖아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 이병헌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아. 개인의 일탈 정도는 뭐 네. 근데 아무튼 얘기가 좀 길긴 했는데 그냥 뭐 그냥 저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얘기하자면은 전 사실 권상우라는 사람을 좀 되게 좋아했어요. 팬이었는데 뭐 연기를 잘해서 팬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냥 사람 자체가 그냥 괜찮았어. 네. 그랬는데 그 음주운전을 하고 뭐 자기 매니저한테 뭐 대신 자수를 시켜 뭐 하여튼 뭐 도망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짓을 막 했잖아. 그래갖고 그게 되게 내가 뭐 본인의 그동안 갖고 있던 이미지에 너무 안 맞아서 난 그게 너무 싫어갖고 그 이후로 권상우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선절 앞으로도 안 볼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근데 그렇다 지금 여전히 권상우 씨 뭐 활동하고 있죠.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뭐 팬들도 많겠죠. 많을 텐데 뭐 그분들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선을 그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런 종류의 얘기의 탑은 아무래도 유승준이 아닐까. 유승준이요? 네. 저는 유승준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유승준 뭐 나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들어와도 나는 소비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도 그 사실 끝났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그 매력이 되게 젊고 바른 청년의 이미지였는데 전혀 정반대되는 짓을 행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딱 아까 파이님 말한 것처럼 딱 잘라서 뭐 여기까지 되고 저기까지 되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유승준도 사실 뭐 남한테 피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정말 많은 팬들을 기만한 것도 있고 실망한 그렇게 것도 따지면은 있고. 권상우도 그렇고 유승준도 그렇고 본인의 갖고 있던 이미지를 배신을 한 게 그게 팬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고 그게 팬들의 기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좀 너무 바른 이미지를 가지면 안 돼. 나처럼 살란 말이야. 그냥 목패가 솔직히 어디서 뭔가 뭐 불륜설이 나오고 아니면은 뭐 바람을 피다 걸렸어. 누가 뭐라 그래? 그 원래 그래. 그 지나가는 거지.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거든. 그렇죠. 뭐 체리나 뭐 이런 애들 뭐 맨날 뭐 그냥 뭐 어디 뭐 인사 안 했다고 군기 잡았다. 뭐 아니 뭐 호빠하고 뭐 이랬다더라 해도 아무도 그냥 신경 뭐 그럴만 하지 뭐 이러잖아.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유재석이 뭘 그랬다고 해봐. 그러면 난리 나지. 이제 뒤집어지지. 아무데도 못 나와 이제.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돌아서 유아인으로 딱 얘기를 하자면 저도 유아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마약은 좀 그러니까 제가 대마까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대마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보는데 이게 뽕으로 넘어가니까 이건 좀 실드가 왜냐면 내가 그동안 계속 실드 쳤거든요. 그 전에까지 뭐 아니 동성애자인 게 뭐 어때서 그리고 막 뭐 근데 이제 뽕 하나 터지니까 막 뭐 개인 것도 욕 뭐 죄인 것처럼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실드치기가 힘들어지더라고. 나 여전히 팬이고. 저도 팬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의 연기를 더 보고 싶어요. 사실은 앞으로도. 그래서 보고 싶어요. 그 양가적인 마음이 있어요. 너의 죄는 뭐 대중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또 반대로 또 있어요. 그래서 유아인에 대해서는 또 양가적인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떻게 뭐 이 영화는
여성분이 안 나와서 잣잣은 어떻게 네. 뭐 있나요? 없어요. 효자가 너무 없어. 그래? 어떻게 또 잣이 없으면 짜시라도 짜내는 게 목패의 롤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죠. 사실 그동안 다 짜짜시였죠. 짜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기서 이 조은현 선수가 네. 엄청난 꼴초잖아. 네. 우리 또 담배 많이 피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군대 갔을 때 다 배웠잖아. 담배 피면은 꼬무룩 된다. 그러니까 이 조은현이 스타일도 공격적이고 영화 속입니다. 영화 속. 이 보면은 거의 애들을 이렇게 애 둘 낳나? 맞아요. 네. 보니까 좀 왕성하셨던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들면서 지나친 흡연으로 인해서 네. 좀 이렇게 좀 쭉 꼬무르게 된 거 아닌가. 아하. 그렇게 일단 상정을 해놓고. 상정을 해놓고. 어허이. 그래서 어허이. 이 작은 엄마가 어허이. 아이씨 아니었대 진짜. 아니었대? 그래. 진짜 아니 그 친자식처럼 키웠대 형. 작은 엄마가 어느 날 이렇게 자꾸 신발끈을 못 묶으니까 찍찍이를 사온 거야. 아, 찍찍이 진짜. 운동을 갖고 와서 니코보코로. 찍찍. 너 맨날 그 방에 방 청소할 때 보면은 이렇게 휴지가 많아. 혼자 찍찍하지 말고. 저는 3.5점 그대로 네, 주고 네, 오랜만에 네, 정말 좋은 한국 영화 본 네, 느낌이고요. 그래요. 네, 극장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은현이 담배를 끊잖아 나중에. 담배 끊고 나서 캐러멜 먹으면서 담배 끊고 나서 이게 다시 살아난 거야. 네, 고추가 바로서야 기보가 선다. 뭐 이 정도.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조우진 배우가 맡았던 이 남기철. 남사범. 그 사람이 저기 뭐냐 조은현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고 나서 제자 맞아. 이창호한테 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을 막 엄청 마셔. 맞아. 그러다가 토를 한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근데 정말 우연히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우연으로 남기철이 나타나서 등을 토닥여줘요. 근데 정말 우연이었을까? 누군가가 아유 우리 그 힘들어가지고 술 마실 때 한번 좀 가서 좀 봐줘라고 누군가가 좀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였을까? 작은 엄마로 불렸다. 작은 분이랑 사실 조은현 내가 그러니까 남기철 입장에서는 내가 바둑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 다른 쪽으로 아니 나는 그 짜짜십니다, 여러분. 조우진 배우랑 이병헌 배우 그 같이 이렇게 투샷 걸릴 때 네. 난 계속 내부자들 생각나가지고 맞아. 요 썰고 계속 썰 것 같은 거야. 그 우스갯소리를 저기 뭐 시사회나 뭐 이런 데서 기자회견장에서도 했죠. 그래요? 조우진만 보면 되게 저릿저릿하다는 그러니까. 뒤통수를 조심하게 된다. 그런 느낌을 얘기하셨죠. 아무튼 뭐 그래서 짜짜 한번 해봤습니다. 남기철과 워낙에 이 문정희 배우가 워낙에 아름다워. 아름다우셔. 네. 마무리 하시죠. 좋아. 네. 제가 또 그 예전에 연애 시대였나요? 거기 그때 나와? 문정희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팬입니다. 네. 저는 뭐 3점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는 영화 같은데 뭐 3.5 정도 맞는 것 같아요. 4까지는 그냥 되게 웰메이드 파인이 말대로 웰메이드 되게 밸런스가 잘 돼 있지만 어느 하나 이렇게 뭔가 사실 우리가 80 모든 걸 다 80점 맞는 여성보다는 약간 뭔가 한쪽으로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매력 하나에 더 오히려 끌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한 3.5점 정도 되는 영화 아닌가. 네. 하이님은요? 저는 이제 3점과 3.5의 차이를 어떻게 보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반집? 반집승이죠. 네. 그 3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본인의 어떤 장르가 있을 때 그 장르적인 이 완성을 좀 채웠느냐 아니냐를 놓고
만약에 채웠으면 3점으로 봅니다. 근데 3.5는 어떻게 가냐면 네. 이걸 남들한테 내가 과감하게 추천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3.5로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3.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요. 충분히 극장에서 네. 내가 15,000원 내고 네. 2시간 써서 네. 볼만한 영화인 거는 틀림없다. 와, 오랜만에 저희 전원일치로 3.5점이네요. 야. 그러네요. 네. 네, 헌재도 빨리 전원일치로 8대 0에 네, 8대 0에 화면을 네, 화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다음 영화는 네, 다음 영화는 하정우 감독 예, 영화죠. 로비. 네. 저희 또 뭐 네. 다음 주에는 음. 인용 결과를 축하하며 그렇죠. 그쵸 우리 네, 제로가 제로도 신나갖고 네.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코미디 영화로 네. 하정우 감독의 로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